예, 명목 GDP, 실질 GDP, 그다음에 프라이스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명목 GDP는 뭐 우리가 실제로 그 해의 화폐 가치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리얼 GDP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인덱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프라이스 인덱스는 가격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프라이스 인덱스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CPI, 하나가 GDP 디플레이터. 두 가지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CPI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Consumer Price Index,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지수가 바로 CPI입니다. 여기서 명목 GDP, 실질 GDP, 그다음에 프라이스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GDP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원화겠죠. 원화로 표현합니다. 화폐 단위, 자국 화폐 단위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로, 보통 US 달러죠. US 달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격 수준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격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뭐 5년, 10년, 20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시간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8년에 한국의 GDP는 명목 GDP입니다. 당해년도에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한 2018년도의 GDP는 1782조 원 정도고요. 2019년의 GDP는 1919조 원, 여러분 20페이지에서 보셨던 바로 그 값인데,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GDP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얼마만큼이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고, 과연 얼마만큼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GDP가 늘어났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한번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다는 것이죠. 얼마만큼이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생산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려고 하는 물가지수라고 하는 프라이스 인덱스는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해면 한 해, 보통 GDP를 측정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 한 분기, 그 3개월이란 말이에요. 한 분기 단위로 이제 GDP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 지수를 고려한다면 가장 짧은 한 기간은 1분기고요. 한 분기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물가 지수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가장 짧은 한 기간은 이제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바스켓, 셋이라고 하는 걸 그냥 바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바스켓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바스켓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것이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첫 번째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GDP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DP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건데, 가장 짧은 기간은 한 분기고요.
한 분기에 한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바스켓,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지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바스켓은 뭐가 되냐면 그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바로 바스켓이 되겠죠. 그것들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것이 바로 GDP 디플레이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바스켓인데 그 바스켓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그 representative consumer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소비자가 누가 대표적인 소비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인 소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소비자가 혹은 대표적인 가게가 하우스홀드죠. 대표적인 가게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이 이게 바로 consumption baske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consumer baske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화와 서비스 꾸러미 라고 불러보죠. 이 바스켓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바스켓은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바스켓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국가의 대표적인 가게,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수입품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예를 들면 그 중고 제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컨섬션 바스켓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GDP에는 들어가 있지만 또 컨섬션 바스켓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 회사, 뭐 배를 만드는 회사죠.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배를 건설을 합니다. 그건 GDP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소비자가 그런 배를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바스켓에는 그런 배나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은 요트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가 요트를 구입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GDP에는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정반대의 이슈인데요. 대표적인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뭐 의류라든가 옷이라든가 혹은 뭐 운동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 것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대표적인 소비자의 컨섬션 베스킷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은 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입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실 그 규모가 큰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컨섬션 베스킷에 들어가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아서 물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자, 리얼 GDP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리얼 GDP 우리 보고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보고 이어서 이제 Consumer Price Index C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실질 GDP라고 하는 이제 리얼 GDP 계산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뭐 거시경제학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오렌지를 생산하는 어떤 경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해 이어 1에는 50, 100을 생산을 했고 이어 2에는 80, 120을 생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비했다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예. 생산, 소비 뭐 다 괜찮습니다만 표현은 소비나 지출 왜냐하면 나중에 CPI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생산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을 때는 제가 구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첫 번째 해에는 50, 100을 생산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80, 120을 생산을 했습니다. 각각의 가격은 이어 1에서는 1달러, 이어 1달러 80센트고 그 다음에 이어 2에서는 1달러 25센트와 1달러 60센트였었어요. 가격이 이어 1과 이어 2를 비교해 보면 사과와 오렌지 모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생산된 사과와 오렌지를 그 해의 가격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251에서의 GDP를 제가 GDP1이라고 썼습니다. 자, 251의 사과 가격, 그래서 A가 애플이고요. 251의 사과 가격 곱하기 251의 사과 생산량, 그래서 1달러 곱하기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1의 오렌지의 가격이 80센트, 251의 오렌지 생산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80센트 곱하기 100개 해서 251의 너미널 GDP는 130달러가 되고요. 그 해 251의 생산량에 251의 가격을 적용한 것이 너미널 GDP예요. 그러니까 너미널 GDP, 202의 너미널 GDP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제 둘을 더하면 바로 이게 202의 너미널 GDP 292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미널 GDP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시점의 너미널 GDP의 증감률 혹은 뭐 변화율을 계산해 본다면 percentage change, 여러분 이거 변화율, 증감률 다 괜찮습니다. 증가율도 괜찮고요. 계산해 보면 201에서 202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 빼기 201 한 다음에 이제 201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201에서 202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92달러를 202의 너미널 GDP를 201의 너미널 GDP 빼주고 다시 201의 너미널 GDP로 나누어 주면 124.6%,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100%면 이제 2배 늘어난 거고요. 125% 정도 증가했습니다. 너미널 GDP가. 자, 이 125%만큼 증가했는데 앞에 여러분 표 다시 한번 보시면 애플과 오렌지의 생산량 모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격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지금 결과 대략 125%의 너미널 GDP의 증가율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량의 증가에서 온 것이고 과연 얼마만큼이 가격의 상승에서 온 것인가를 구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량 증가에서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이 중에서 얼마나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실질 GDP. 그래서 우선 우리는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4.6%의 너미널 GDP가 124.6% 증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산량의 증가율을 계산해 낼 수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가 그 125%에서 생산량 증가율을 뺀 나머지가 이제 가격 상승률 혹은 뭐 물가 뭐 요새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나머지가 이제 가격의 증가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리얼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세 단계로 제가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준 연도를 201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GDP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 2를 기준 연도로 설정한 다음에 GDP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쇄 가중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연쇄 가중법. chain weighting approach라고 해서요. 연쇄 가중법입니다. 다시 쓰면요. 쇠예요, 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 베이스 이어를 이어 1으로 설정하고 GDP를 계산하고요. 베이스 이어를 이어 2로 계산하고 GDP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연쇄 가중법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어 1을 베이스 이어로 설정하는 거예요. 베이스 이어는 이제 기준 연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준 연도를 이어 1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픽하겠다는 뜻이냐면
가격을 우리가 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은 이어 1에도 있고 이어 2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스 이어를 이어 1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자, 이어 1의 가격을 이어 1에도 적용을 하고 이어 2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1을 우리가 베이스 이어로 설정한다면 이어 1의 가격이 프리베일 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어 1을 베이스 이어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자, 이제 GDP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어 1의 GDP를 계산할 때 이어 1의 가격을 쓰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너미널 GDP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어 1의 그래서 RGDP는 실질 GDP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RGDP 1은 자 이제 이어 1의 생산량, 사과 생산량에 이어 1의 사과 가격을 곱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어 1의 사과 가격을 곱하는 것은 우리가 이어 1을 기준 연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 1의 오렌지 생산량에 이어 1의 가격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해서 계산을 하면 앞에 우리가 했던 결과와 똑같죠. 너미널 GDP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 1은 기준 연도니까요. 기준 연도의 너미널 GDP는 기준 연도의 리얼 GDP는 너미널 GDP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가격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 둘은 기준 연도에는 항상 같겠죠. 이어 1이 기준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어 2의 리얼 GDP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이어 2의 리얼 GDP를 계산할 때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준 연도 가격 사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다양한 리얼 GDP가 등장해요. 이어 1 리얼 GDP는 뭐 이건 얼마고 또 저건 또 얼마고.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리얼 GDP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리얼 GDP는 그냥 다 다른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얼 GDP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너미널 GDP는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 해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너미널 GDP가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리얼 GDP는 기준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다 다른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 GDP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리얼 GDP를 저렇게 계산하면 저런 값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 2의 리얼 GDP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준 연도를 이어 1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어 1의 가격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준 연도가 이어 1일 때의 이어 2의 리얼 GD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80개의 사과 생산량에 1달러를 곱해주고요. 120개의 오렌지 생산량에 오렌지 가격, 이어 1의 오렌지 가격 80센트를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이어 2의 리얼 GDP는 176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리얼하고 1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서 리얼은 리얼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1은 베이스 이어가 이어 1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 GDP 이어 1을 기준 연도로 실질 GDP를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어 1과 이어 2 사이에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 1의 가격인 사과 1달러와 오렌지 80센트를 사용을 해서 이어 1, 이어 2의 리얼 GDP를 각각 계산했기 때문에 가격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의 변화를 통제하고 생산량의 변화만을 우리가 사실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 1의 리얼 GDP는 130달러, 이어 2의 리얼 GDP는 176달러였었어요. 자, 이제 이 두 값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건 176달러 나누기 130달러를 해서 얻은 값이 이제 1.354고요. 여기에서 2를 빼서 100을 곱해주면 퍼센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퍼센티지 체인지는 증가율은 35.4%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의 변화를 통제했습니다. 기준 연도를 251으로 설정을 해서 가격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했더니 35.4%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번에는 기준 연도를 251이 아니라 252로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기간의 리얼 GDP를 계산하고 싶은데 한 번은 시작 시점으로 가격을 고정시켜 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끝 시점으로 가격을 고정시켜 두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걸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끝 시점, 마지막 시점 2월2의 가격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월2를 기준 연도 베이스 이어로 설정을 하고요. 리얼 GDP를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2월2의 가격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2월2가 베이스 이어가 됐습니다. 리얼 GDP를 우린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격이 2어 1에도 적용이 되고 이제 2어 2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어 1과 2어 2 사이에 우리가 1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의 변화는 우리가 트랙하지만 가격의 변화는 고정시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 GDP, 2어 1의 리얼 GDP는 이제 2어 1의 사과 생산량에 무엇을 곱하냐면 2어 2의 사과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1달러 25센트. 그 다음에 2어 1의 오렌지 생산량에 2어 2의 오렌지 가격을 곱하는 것입니다. 1달러 60센트.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2어 1의 리얼 GDP는 222달러 50센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리얼은 실질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괄호 안에 2라고 하는 값은 기준 연도가 2어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는 앞에 슬라이드의 페이지와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값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어 2의 리얼 GDP는 기준 연도가 2어 2일 때 항상 너미널 GDP와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가격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2어 2의 리얼 GDP는 기준 연도가 2어 2일 때 이 둘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건 292달러를 2어 2의 리얼 GDP를 제가 2어 1의 리얼 GDP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1.312가 나왔고요. 여기서 1을 빼면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티지 체인지가 되겠죠. 31.2%가 돼요. 그래서 기준 연도를 2어 1으로 설정했을 때 실질 GDP의 증가율은 35.4%였고 그 다음에 2어 2를 기준 연도로 설정했을 때 리얼 GDP의 증가율은 31.2%가 나왔습니다. 두 값이 기본적으로 다르겠죠. 이 값이 같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생산량의 변화랑 가격의 변화가 항상 이렇게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비례하면 이 값 두 증가율의 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생산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가 이렇게 비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값은 기준 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GDP의 증가율은 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제 연소의 가중법이 무엇인지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결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했던 작업이 첫 번째 이 값들을 계산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값들을 계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증가율을 각각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실질 GDP의 증가율과 이렇게 해서 계산한 실질 GDP의 증가율. 다시 말씀드리면 두 시점의 GDP의 증가율,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2어 1과 2어 2 사이의 실질 GDP의 증가율을 우리가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기준 연도를 여기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GDP의 증가율은 다른 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렇게 계산했더니 35.4%, 이렇게 계산했더니 31.2%예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둘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평균을 쓰는 거예요. 그럼 대충 계산해 보시면 이 둘을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대략 33.3%예요. 그래서 이 값을 쓰는 게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의 그냥 뭐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 평균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이제 단순 뭐 arithmetic average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는 그 geometric average를 계산하는 거예요.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기하 평균. geometric average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 1.354에 2분의 1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312에 2분의 1승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둘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대략 1.333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2를 빼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2를 뺀 다음에 계산해 보면 0.333 바로 33.3%가 나오죠. 근사적으로 사실 그냥 단순 평균 하는 거나 뭐 기하 평균으로 구하는 거나 큰 값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하 평균이 네,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 1과 이어 2 사이에 실질 GDP의 증가율은 우리가 구했는데 그게 바로 33.3%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리얼 GDP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리얼 GDP를 다 계산했어요. 베이스 이어가 이어 1일 때, 베이스 이어가 이어 2일 때를 각각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우리는 궁극적으로 두 기간 사이의 실질 GDP의 증가율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어 1과 이어 2의 2 사이에 실질 GDP가 33.3% 증가했다는 것만 사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은 실질 GDP의 값을 그러니까 몇 달러라고 하는 값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 연도를 설정하는 작업이 최종적으로 필요하겠죠. 기준 연도를 설정을 하고요. 이제 증가율 33.3%를 적용하면 실질 GDP 계산하는 작업이 끝나요. 여기에서는 기준 연도를 그냥 1로 설정을 하고 실질 GDP의 증가율을 계산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기준 연도를 2로 설정을 하고 실질 GDP 증가율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은 베이스 이어를 선정을 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베이스 이어를 선정을 해서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이스 이어를 선정해 놓고 나서 이제 거기에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베이스 이어는 이제 5의 배수로 선정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 살고 있잖아요. 2020년 기준연도 좋습니다. 5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2015년 기준연도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2015년을 기준연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그 다음에 2010년 얼마 전에는 이제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재작년부터인가 기준연도가 이제 201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 2, 3년 뒤에 2023년쯤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기준연도가 2020년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작업은 이어 1을 기준연도로 설정할 것인가, 이어 2를 기준연도로 설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어 1을 기준연도로 선택하는 경우와 이어 2를 기준연도로 선택하는 경우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까지 결과는 전과 동일하고요. 우리가 얻은 리얼 GDP의 증가율은 33.3%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어 1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보죠. 자, 이어 1을 기준연도로 설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어 1의 리얼 GDP가 바로 너미널 GDP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어 1을 기준 연도로 설정한다는 뜻은 이건 무슨 말과 같냐면 바로 이어 1의 실질 GDP가 이어 1의
예, 명목 GDP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어 1을 우리가 기준 연도로 설정하면 2어 1의 실질 GDP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미널 GDP를 갖다가 이게 리얼 GDP야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 연도의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0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을 한다고 해보죠. 201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GDP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5년을 우리가 기준 연도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2015년의 리얼 GDP가 뭘까요? 그냥 2015년의 명목 GDP가 2015년의 리얼 GD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의 리얼 GDP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 연도의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어 1을 기준 연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리얼 GDP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W는 Chain Weighting의 CW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 1은 이것도 여러분 CW도 다 리얼 GDP예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리얼 GDP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가 이어 1일 때의 연쇄 가중법에 따른 실질 GDP 이런 뜻이에요. CW1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 연도가 이어 1일 때 연쇄 가중법에 따른 실질 GDP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가 2어 1일 때 연쇄 가중법에 따른 실질 GDP, 2어 1의 실질 GDP는 130달러.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기준 연도가 2어 1일 때 연쇄 가중법에 따른 2어 2의 실질 GDP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준 연도를 2어 1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 연도의 리얼 GDP는 그냥 너미널 GDP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연쇄 가중법에 따른 실질 GDP입니다. 물론 이게 너미널 GDP이긴 하지만 베이스 이어이기 때문에 같아지는 것이고요. 자, 이제 리얼 GDP는 130달러고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어 1과 이어 2 사이에 실질 GDP의 증가율이 33.3%예요. 그럼 130달러에다가 33.3% 적용해주면 돼요. 1.333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어 2의 리얼 GD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값이 바로 173.29달러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어 1을 베이스 이어로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와 같습니다. 자, 이어 2를 이제 베이스 이어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어 2를 이번에는 베이스 이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 2의 리얼 GDP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너미널 GDP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292달러. 연쇄과중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질 GDP의 증가율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 다시 말하면 베이스 이어의 리얼 GDP는 그냥 기준 연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W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기준 연도가 이어 2일 때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에 따른 실질 GDP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가 이어 2이기 때문에 이어 2의 리얼 GDP는 연쇄 가중법에 따른 리얼 GDP는 너미널 GDP인 292달러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어 2의 리얼 GDP 292달러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 1의 리얼 GDP는 어떻게 되냐면 이어 1에서 이어 2로 갈 때 33.3% 증가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33.3% 증가해서 이어 2의 리얼 GDP가 292달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거꾸로 아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어 1에서 이어 2로 갈 때 33.3%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1.333을 곱해준 거고요. 이제 이번엔 거꾸로 여기에서 갈 때 33.3%가 증가해서 292달러가 됐으니까 이거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1.333을 곱해서 292달러가 된 거니까 1.333을 나눠주면 우리가 출발한 지점의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92달러를 1.333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어 1의 리얼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값이 219달러 5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쇄 가중법에 따른 실질 GDP 계산 방법을 이제 여러분 보셨고요.
자, 이어서 간단한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 지표고요. 쿼럴리 데이터가 이제 분기 자료고요. 한국의 명목 GDP와 너미널 GDP와 실질 GDP, 리얼 GDP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푸른색이 너미널 GDP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리얼 GDP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와 리얼 GDP가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기준 연도에서 같아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연쇄가중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쇄가중법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연도의 GDP를 우리가 뽑아와야 되는데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너미널 GDP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에서 크로스 하는데 요점이 대략 언제냐면 바로 2005년이에요. 2005년. 죄송합니다. 2015년. 지금 이제 2015년이 기준 연도거든요. 자, 여기서 크로스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리얼 GDP예요. 그래서 2015년 지금 이 기준 연도이기 때문에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가 2015년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2015년의 가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리얼 GDP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이 이후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2015년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명목 GDP가 실제 GDP보다는 더 크겠죠. 왜냐면 가격 상승한 거잖아요. 지금 명목 GDP는 2020년의 명목 GDP는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 GDP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이후에 명목 GDP가 더 높잖아요. 리얼 GDP보다. 왜 그런 거냐면 당연히 2015년 이후에 가격 상승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얼 GDP에는 그러한 가격 상승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목 GDP가 리얼 GDP보다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기준 연도가 지금보다 과거니까요. 지금보다 과거에 가격을 썼으니까 당연히 지금의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자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분기고요. 2분기 자료까지 그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과거의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 리세션과 과거의 리세션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떠한지 알 수 있겠죠. 붉은색 따라가 보겠습니다. 충격의 정도와 충격의 크기도 대충 여러분 비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연간 자료인데요. 2020년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2019년 데이터까지 반영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이 2015년이겠죠. 2015년. 그래서 명목 GDP와 실질 GDP 사이의 이제 관계를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는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 2015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에도 틀렸나요? 이거 2015년입니다.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게 제가 그 축의 제목, 축의 그 타이틀을 바꿔놓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손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2015년입니다. 기준연도. 작년에 강의할 때 작년에 사용했던 데이터는 기준연도가 2010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주석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문제는 이어서 또 제가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